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은 전체적으로 보면 8개 단계의 글로벌 가치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8개 단계라고 하냐면 설계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8개의 생태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 설계와 EDA 단계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장비 및 소재를 이제 3,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나눠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 단계인데요. 파운드리는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 설계도대로.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이거는 대만과 한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제품을 내는 단계를 패키징 단계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하고 최종 조립, 여기에는 대만이나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조금씩 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고도의 분업 구조로 돼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설계 및 설계 자동화 EDA 이 1, 2단계는 미국이 압도적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AI GPU의 70% 이상, AMD, 퀄컴, 애플 이런 데가 글로벌 팹 리스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설계해서 주면 다른 데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설계 자동화의 90% 이상을 미국의 시놉시스, 카덴스, 시멘스, EDA 여기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있어야 뭘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최상단인 IP 및 설계를 통제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지만 굉장히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장비 구간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EUV 노광 장비가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핵심 장비인데 100%를 ASML이 독점을 하고 있다. 절대적 지배자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장비사들이 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일부 공정에서 장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죠. 이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제조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결국 미국이 대중 통제를 하는데 역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도 바로 장비 분야다. 그래서 네덜란드 ASML의 EV 장비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을 자급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창신 메모리의 소위 파운드리 기업인데 창신 메모리의 상장으로 백열화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 창신 메모리라는 실질적인 국가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반도체 자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는 그날 이머전이라는 회사가, 이것도 국영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중국에. 여기가 DUV는 EUV 전 단계 노광 장비입니다. DUV 장비의 양산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걸 하면 EUV는 못 쓰더라도 그 전 단계인 DUV 가지고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라든가 창신 메모리라든가 화홍 반도체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ME 같은 데가 28나노급 DUV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니까 글로벌 시장에 충격 온 거 보세요. ASML의 주가도 8.4% 급락했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10%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게 진짜로 양산 체제가 정말 되는 건지, 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불량률은 없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여전히 기술 격차가 아직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부는 꼭 EUV 장비가 어렵다면 다른 DUV를 계속 반복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중국이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부 보도는
EUV 장비의 기술적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런 노광 장비를 자급을 하거나 기술 수준이 벌어지면 반도체 생산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반도체 강국이었다가 지금 이제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조용한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시장, 일본 기업이 6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 EUV 감광액입니다. 여기도 일본 기업이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도 몇 년 전에 소위 일본의 소위 불화수소 이런 거 수출 금지 때문에 뭐 일부는 우리가 의존도도 떨어뜨리고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불화수소도 7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압도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원래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장비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소재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센가쿠 열도에 중국하고 일본이 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뭐 히토를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일본 카드는 뭐예요? 포토레지스트 안 팔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너무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언제든지 지정학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무기화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대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편중돼 있어요.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 TSMC가 70% 이상,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는 또 우리가 70% 이상, 더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대만도 비메모리의 파운드리 GPU를 생산을 하려면 한국에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HBM이.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는 거죠. 한국은 메모리 제조 핵심으로 양분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만은 메모리 기반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한국은 파운드리 기반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6.5%, 삼성전자가 8%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메모리도 있으니까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이 5단계, 6단계를 장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한국을 자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가 제대로 구동하려면 핵심은 메모리에 있다. 그러면 한국이 그걸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삼성이 됐든 뭐 파운드리 분야가 좀 발전하면 일관 공정이 가능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제 앞으로는 패키징, 테스트, 마지막에 출하할 때 이게 잘 됐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만이 거의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46%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6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TSMC가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AI 칩 생산에 이게 핵심 병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세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키징을 통한 완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중국도 당연히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넘어서고 못 넘어서고는 둘째 문제지만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보면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세 가지 병목이 있다. EUV 핵심 소재, 그 다음에 패키징. 한국은 그런데 메모리, 특히 HBM 여기에는 압도적 1위지만 팹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낮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가 TSMC하고 점점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패키징 분야의 경쟁력도 계속 열세에 있다. 그럼 이걸 극복을 하는 게 한국의 과제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초격차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팹리스, 패키징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스피드오버 한다고 그러죠. 연관 효과가 나도록 발전을 시키는 것이 한국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우리 산업부나 국가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방 되지는 않지만 좀 종합적인 반도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포지셔닝 이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였습니다.